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디팔레타이징과 빔피킹에 적합한 지비드 3D 카메라 신제품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로봇 자동화의 현장 혁신을 만들어가는 핵심 기술인 3D 비전의 최신 진화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제조 및 물류 현장에서는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고 더 빠르게 인식할 것인가가 자동화의 성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팔레타이징과 빔피킹처럼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에서는 기계가 사람처럼 물체의 형태와 깊이를 인식할 수 있는 고정밀 3D 비전 카메라가 필수적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오늘 소개할 지비드 3는 기존 카메라 대비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고객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지비드 코리아의 조경재 매니저님과 함께 이달 새롭게 출시된 지비드 3가 실제 물류와 제조 자동화 현장에서 어떻게 디팔레타이징, 빔피킹,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복잡한 로봇 작업을 혁신하는지 실제 고객 사례와 데모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웨비나 참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지비드 코리아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웨비나를 시청하고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웨비나 이후에 우리가 좀 도입할 만한데 하고 전화 상담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경품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로봇 비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지비드3의 기술과 실제 현장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주제 발표 맡아주실 지비드 코리아의 조경재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비드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조경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조경재 매니저님께서는 지비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제품인데요. 지비드 3 카메라의 주요 특징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웜업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도 나왔다시피 팔레타이징이나 디팔레타이징, 빔피킹은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력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업무들인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는 로봇과 이제 비전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네, 기존에 작업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차량 디트러킹부터 팔레타이징 것들이 이제 많이 자동화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고객들이 얘기하는, 현장에서 많이 듣는 이슈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 이걸 설명하자면 이제 저희가 왜 지비드 3 카메라를 개발하게 됐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고객분들이 보통 저희들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희 카메라로 풀 팔렛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2m, 1.2m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한 2m 되는 팔렛을 전부 한 번에 캡처로 커버를 하기 원하셨고요. 네. 그리고 커버를 하면서 동시에 밀리미터급 이상의 정확도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정확도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피킹 석세스 레이시랑 중간에 미스피킹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 주셨던 거는 이제 빠른 캡처 속도. 아무래도 먼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다양한 물체를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촬영 속도가 길어질 수 있는데, 촬영 속도를 가능한 한 빨리 가지고 가서 500mm나 늦어져도 1초 아래 캡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많은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비드 3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사용되고 있는 로봇과 이제 비전, 어쨌든 3D 비전이든 2D 비전이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은 로봇에 이제 비전을 달고 2대든 아니면 1대든 2대든 3대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고객 입장에서는 요거 한 대로 전체를 커버했으면 좋겠다. 예. 예. 한 대로도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버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로봇에 카메라를 달아서 커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2D 센서를 다양한 각도로 여러 대 설치해서 커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3D 센서와 2D 센서를 혼합해서 커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한 번에.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한 번에 하는데 정확해야 된다. 예, 정확히 하죠. 네, 좀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빠르기도 하겠네요. 네, 빠르고 안정적이고 예, 성공률도 높게 안전하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기존에 이제 고객들의 그런 니즈를 어쨌든 받아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개발을 해서 이제 요 제품, 요 앞에 보이시는 요 제품이 이번에 이제 출시한 지비드 3, 예, 네. 지비드 3인데 그러면 고객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점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자료들은 이제 차차 발표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네, 많은 부분 해결했고 그리고 고객분들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객이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다양하게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데모해보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지비드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그 준비한 웨비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비드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비드와 지비드 카메라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비드는 산업용 3D 카메라 제조업체로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제조, 이커머스, 물류, 로봇 가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 비전 기술,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비드 2 플러스 R 시리즈와 지비드 3 카메라를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제 그 모델명을 한번 보시면 MR60, LR110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앞쪽에 보이시는 M이나 L 같은 영어는 이제 FOV 사이즈를 의미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숫자 60, 130, 110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글로벌 지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판매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비드 3 XL250을 한번 보시면 XL이라는 말은 이제 FOV 사이즈가 엄청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250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점 거리가 2.5m에 맞는 카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들을 이제 FOV와 캡처 거리에 따라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MR60 같은 경우는 이제 1m 아래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촬영하는 데 사용이 되며 로봇 마운트로 로봇 가이던스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로봇 가이던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웰딩이나 폴리싱, 간단한 조립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R130 같은 경우에는 1.3m에서 토트박스 사이즈, 빈이라 그러죠, 흔히. 토트박스 사이즈의 FOV가 나오며 주로 피스피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130 카메라를 위쪽에 고정을 해놓고 코봇이나 작은 형태의 로봇이 이제 언노운 오브젝트, 물건을 하나씩 피킹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R110 같은 경우는 1.1m에서 가로 1m가 넘는 넓은 FOV를 가지고요. 이제 멀티빈, 이제 2개 이상의 다양한 빈이나 로봇 마운트로 해서 D8이나 팔을 정밀하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출시한 이제 지비드 3 XL250 같은 경우는 이제 1.5m에서 4m의 캡처 거리를 가지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4.5m나 5m까지도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팔레타이징이나 디팔레타이징 그리고 큰 사이즈 빅빔 피킹의 사용 고정 형태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한 GBD3는 이제 대형 빔 피킹과 디팔레타이징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카메라고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시자면 4.5m의 먼 캡처 거리와 이제 넓은 FOV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고품질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500ms 정도의 빠른 캡처 시간을 가지며 이제 이 캡처 시간 안에 검은색이나 흰색, 금속, 투명, 반투명한 물체까지 다양한 물체까지 한꺼번에 캡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메가 해상도를 가지며 이제 1대1로 매칭된 컬러와 3D 데이터를 기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GBD3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특징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5m의 먼 거리의 캡처 거리와 500ms의 빠른 캡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특징, 제품의 특성을 가리지 않는 이제 다양한 물품을 넣고 캡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 팔렛을 커버하기를 고객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 팔렛 기준으로 카메라의 FOV와 캡처 거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반적인 경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최대 팔렛 높이가 이제 2.4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캡처 거리가 이제 4.5m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이 팔렛들의 사이즈를 2.3m까지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아시아 팔렛을 한번 보신다면 1.2m, 1m 되는 팔렛이 있는데, 이 팔렛이 이제 2m, 2.4m까지 쌓여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m에서 저희 카메라가 가로, 세로 FOV 사이즈가 1.2m, 1.2m가 나오는데, 그 팔렛 최상단과 카메라 사이 거리가 1.7m 이상이 된다면 또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FOV 사진과 카메라 스펙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1.2m, 1.2m FOV를 커버를 하고 이제 2m 높이의 팔렛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스펙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해상도는 가로, 세로 1대1 비율로 8메가픽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점 거리는 2.5m, 25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작업 영역은 1.5에서 4m까지 데이터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럭스와 1600럭스 이하의 조명 환경에서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800럭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사무실 환경의 조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에서 45도까지 이제 GBD2 플러스 R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템퍼러처 칼리브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사이즈는 이제 FOV가 커지고 촬영 거리가 길어지다 보니 GBD2 플러스 R에 비해서 2배 정도 커진 가로 길이가 이제 330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2.7kg 정도이고, IP 등급은 기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65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진동과 충격 테스트를 신경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ICFT 안전 관련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그룹 2 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주시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안내를 하고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조명도 그 800럭스하고 1600럭스 조명 사용을 추천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조명 환경을 가졌나요? 기존에도 800럭스랑 1600럭스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그 광원의 세기가 세지다 보니까 보다 이제 좀 더 플렉서블하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광원이 이제 어쨌든 세지게 되면
이 제품의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개발할 때 아무래도 먼 거리를 저희가 패턴을 주사하고 봐야 됐기 때문에 광원을 5배 정도 키웠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발열, 방금 말씀 주신 발열 이슈와 아까 설명드렸던 안전 관련 이슈였습니다. 빛이 아무래도 세지면은 이제 안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과 같이 사용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많이 디자인을 했고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리스크 그룹 2를 받아서 안전한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온도도 저희가 발열을 많이 신경을 써서 0에서 45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조명이 어쨌든 뭐 세져도 그 0에서 45도 사이는 항상 카메라가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GBD3를 카메라가 적용된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따라서 이제 카메라의 장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물류 자동화 쪽을 보자면 디팔레타이징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고, 제조 자동화 쪽으로 보자면은 빅빔 피킹이나 로봇 가이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BD와 GBD3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GBD3, 어쨌든 GBD3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이제 살짝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먼 거리 캡처. 그죠. 먼 거리 4.5m. 캡처. 아까 이제 그 4.5m까지, 그 예. 5m까지 이제 캡처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빠른 속도로 캡처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존 제품들과 동일한 어쨌든 퀄리티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번째는 아까 이제 발열이라든가 또 어떤 이슈였죠? 안전 관련된 이슈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기존과 똑같습니다. 된다라는 거고, 또 다섯 번째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느낀 부분들은 어쨌든 한 대로 이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죠? 네, 맞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들도 뭐 가성비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GBD3 뭐 아까 이제 말씀을 조경재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류 자동화 그리고 이제 제조 자동화에서 뭐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이 됐고 데모도 이루어지고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이제 많다고 하니까 직접 사용 사례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지금 환경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물류 자동화에서는 GBD3 이 제품 어떻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류 자동화 쪽에서 이제 GBD 카메라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 형태의 팔레트에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이제 불규칙하게 쌓여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한 번에 쌓여 있어도 이제 한 번에 캡처로 데이터를 취득이 가능하고 최대 4.5m 거리에도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밀리미터급 정밀도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박스를 디텍팅해서 정밀하게 작업하기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작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500ms 이하의 빠른 캡처가 가능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번의 캡처로 컬러, 포인트, 클라우드, 노멀, 뎁스, 바코드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야외, 이제 창가, 도크 등 이제 주변 온도나 조명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 설계를 저희가 했으며, 공장 환경을 고려한 이제 견고한 설계로 안정적인 3D 포인트 클라우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의 영상을 보시면 이제 럭스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바뀌는데, 지금 바뀌는 것을 아마 거의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퀄리티를 제공해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광 변화에도 이제 일정한 2D,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아래 테스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은 이제 GBD 스튜디오 저희가 사용하는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우측의 화면은 카메라로 촬영을 한 화면입니다. 우측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명의 컬러가 이제 빨간색부터 파란색, 노란색 이제 다양하게 바뀌는데 왼쪽의 GBD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2D 캡처를 해도 이제 컬러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흰색은 흰색, 이제 검정색은 검정색, 노란색, 바나나는 노란색으로 계속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캡처를 해도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마찬가지로 일정한 퀄리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랩실에서 테스트를 했던 실제 캡처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0럭스의 조명 조건에서 이제 2.7m에서 3프레임 HDR로 캡처를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품목이 섞여 있는데 이제 상자, 랩핑된 캔이나 랩핑된 투명한 병들, 그리고 반짝이는 토트도 들어가 있고요. 박스와 이제 광택이 있는 포장재, 그리고 반사가 심한 박스 등 여러 가지 제품이 한 번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좌측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짝이는 캔과 이제 비닐이 한 번에 잘 캡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플라스틱 커버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물병들도 잘 캡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병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큐um 그래퍼가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플라스틱 부분 커버가 잘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왜곡 없이 잘 평평하게 올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라스틱 비닐에 포장된 제품들도 잘 캡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플라스틱 포장되어 있는 거는 이제 흔히 옷가지들이라든지 아니면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작은 소품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편물도 잘 캡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검정색 반사가 심한 소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흰색 소포도 보이고 이제 분홍색 소포도 보입니다. 재질은 저희가 흔히 쿠팡 제품 시켰을 때 오는 그 비닐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검은색 비닐과 흰색 비닐 이 둘 다 반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캡처를 해서 포인트 얻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박스들인데요. 반짝이는 표면의 박스와 이제 흰색, 검정색이 섞여 있는 박스, 그리고 반짝이는 검정색 테이핑이 된 박스들, 이제 다양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들도 이제 왜곡 없이 깔끔하게 표면을 올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박스가 담겨 있는 저 파란색 박스도 상당히 반짝반짝한 박스, 그 빈인데 그 빈도 이제 엣지가 잘 캡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블랩, 흔히 뽁뽁이라고 말한 포장된 제품도 이제 캡처가 잘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버블랩을 캡처했을 때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허공에 떠다니는 포인트가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아티팩트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깔끔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여주시는 이제 6개의 이런 사례들은 예. 기존에 뭐 조금 잘 캡처가 좀 힘들다거나 예. 예, 캡처에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보통 의뢰받았던 이미지 스터디에 했던 이제 제품의 특징들을 저희가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는 뭐 철판 제품이라든가 어쨌든 조금은 반사 제품들, 진짜 투명한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GBD 3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고객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든 다 이제 캡처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저희가 조사하기로 물류 창고에 있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캡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사실 이제 완전한 투명한 유리라든지 완전한 투명한 제품들은 사실 물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없죠. 바깥에 비닐이 포장되어 있거나 맞아요. 버블랩으로 쌓여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올라왔고, 어쨌든 지금 물류
지금 물류 자동화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류 창고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뭐 박스든 아니면 취급 제품은 현재의 기술로 GBD 3가 다 커버해서 캡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뭐 다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99% 정도는 네, 커버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보내보십시오. 보내주시면 테스트해서 또 데모해서 이제 보고서 같은 것도 그죠? 네, 직접 가서 데모도 하고 예, 보내주시면 그렇죠. 캡처해서 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전달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물류 창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세팅을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 같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박스나 토트박스, 소포 등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시험 물건만 넣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350ms로 이제 빠르게 캡처가 가능하고요. 오른쪽 같이 이제 플라스틱 비닐 포장된 이제 캔이나 물병들이 있을 경우는 이제 600ms 정도 내에서 캡처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PC 피킹에서 저희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 GBD3로 테스트를 진행하신 이제 노매직이라는 회사의 고객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o, hello everyone from the lab of NoMagic. Today with me, Philip. Hello, great meeting you. Thank you for having me. The head of engineering of NoMagic. Two relatively questions for you. Go ahead. First of all,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llaboration between Zivit and NoMagic? Because we're gonna talk about vision, cameras, and robots. Absolutely. So when we started working on more advanced placing use cases, we did quite deep market research at the time. We checked most of big players, most of new players, and of course, Zivit was one of the companies that we started talking to. And we quickly realized that the product that they offer meets all the requirements that we have, very high quality, and very easy to set up. And at the same time, we noticed that the team culture fits perfectly what we would expect. So moving quickly, delivering very high quality, reacting to feedback that we have, and working together towards the success of the customer project. That makes sense. So let's say it was just a fit. It's just a great fit. So, Enor, sorry for sticking my nose, but I've noticed something. The new camera probably is the new Zivit 3.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more? What's the intention of using it here? What's the application? Absolutely, of course. As you see behind us, we have a slightly bigger robot and a slightly bigger source container, so the carton box behind us. All of this to allow the robot to have bigger distances, pick more items during the same process, but it also means that we need to have a camera that works at those working distances. Regular camera didn't work for us so well, so when we learned that Zivit is working on the new version, so Zivit 3, we checked that it will meet all the requirements that we have. We signed up for the tester program. Yeah. And it met all the promises that we had. So far, it's working very, very well, and we are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it. Let's keep it like this. So, guys, we always say that, by cameras, we are giving the eyes to the robots. So I bet that with this one, we are just giving the eyes on steroids. Thanks so much and much success. Thank you. 네, 저희가 지금 물류 자동화에서의 GBD3는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주요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또 들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이슈들, 기존에는 3D, 2D 로봇이 다 이제 혼합돼서 이제 활용이 됐을 때, 아까 이제 여러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이슈들을 결국에는 이 GBD3를 통해서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해상도라든가 안전성, 캡처 속도도 이제 빨라진 거죠, 결국에는. 그죠? 예. 네. 해상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된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한 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다. 네, 팔렛 하나 커버할 때는 한 대로 충분히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2D, 3D가 여러 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사용이 됐든, 아니면 3D도 한두 대 정도, 아니면 한 대
로봇을 가지고 사용을 해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린 네, 로봇에 장착하고 로봇을 장착해서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을 해결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명이나 이제 반사, 투명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결국에는 균일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조 자동화 부분에서는 어떤 차별적인 성능을 이 GBD3가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GBD3 카메라로 제조 자동화에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캡처하기 힘든 대상물도 이제 한 번에 캡처가 가능합니다. 반사가 심한 검정색 물체라든지 이제 반짝이는 금속, 실린더 등을 한꺼번에 캡처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의 거울도 한 번에 캡처가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0.2% 이하의 트루니스 에러를 가지고 가는데 이는 이제 실제 제품과 포인트 클라우드의 오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HDR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탁월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제품과 검정색 제품을 한 번에 캡처할 수 있다는 게 이러한 넓은 커버리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사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고정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이제 만든 툴로 GBD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제 API를 통해서 구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필드 코렉션 현장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 이상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캡처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저희 스펙 안에 있다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서 이제 스펙 아웃이 된다든지 조금 성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사용하시는 캡처 거리랑 FOV 가로 세로 위아래로 이제 다양하게 체커보드로 옮겨주시면 촬영을 해주시면 보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아까 전에도 했지만 이제 산업용에 맞게 이제 견고한 설계로 카메라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서 디자인을 한 거고요. 진동과 충격도 이제 많이 견딜 수 있게끔 카메라를 많이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열 관리를 위해서도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실제 캡처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700럭스 조명 조건에서 2.7m에서 2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이제 어두운 고무 튜브라든지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어둡고 반사가 심한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전기 차단기, 그다음에 자동차 파트들, 그다음에 얇은 플레이트, 금속 플레이트들이나 실린더까지 한 번에 캡처한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두운 검은 튜브가 검정색이라 이제 보통 3D 카메라로 캡처가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과 함께 잘 캡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스톤 로드도 이제 잘 캡처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피스톤 로드도 잘 캡처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반짝이는 브레이크 디스크도 이제 구멍과 엣지가 잘 보이며 캡처가 잘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검은색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제 엣지 부분이 이제 실린더처럼 곡률이 있어서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캡처가 됐고 이제 커버리지도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늘 이제 카메라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시는 이제 금속 실린더가 잘 캡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금속의 작은 플레이트들입니다. 겹겹이 쌓여 있지만 이제 구멍도 잘 보이고 엣지도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또 6가지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 이제 캡처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신데, GBD 3D로 다 캡처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다 이제 기존에 어렵다고 한 것들만 가지고 오신 거 골라온 아니에요? 거죠. 골라온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캡처를 하기 위해.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어떤 것들, 이제 캡처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좌측 위에 있는 이 검은색 튜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검정색이라 어두워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안 나와서 검은색을 볼 수 없어서 네. 캡처를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이제 세 번째였던 이제 브레이크 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상당히 반짝반짝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사 때문에 왜곡이 생기거나 포인트 클라우드 구멍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커버를 잘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블랙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곡률도 있고 검정색이고 반짝이다 보니까 정말 캡처하기 힘든 특징만 다 모여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가장 큰 난제였나 보네. 예, 약간 휴대폰 화면이랑 비슷합니다. 거울 같고 반사가 심하며 검정색이. 네. 어쨌든 이런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 왔던, 이슈가 됐던, 잘 캡처하기 힘들었던 이제 제품들도 이제 GBD3는 한 번에 다 캡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한 뭐 혁신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장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요거는 이제 2.6m에서 자동차 후드를 캡처한 포인트 클라우드인데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약간 패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정밀도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자동차 파트들 이제 후드의 위치를 평가하거나 자동차 위치를 평가할 때 엣지나 구멍 부분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엣지랑 구멍이 이제 잘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팔레타이징, 팔레타이징, 빔피킹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는 무질이란 업체가 이제 저희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객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When we first started working with Robot Vision, we knew there were limits to what our existing camera systems could do. Point cloud noise and accuracy in presenting the real world influence the recall and accuracy of detecting the items to be handled. This directly impacts the robot system performance. By addressing point cloud noise and accuracy, the robot system performance increases over time. This reduced downtime and the number of interventions. This allowed the customer to process orders more reliably and expand their factory capabilities. When our vision engineering team started their search, we were focused on a few critical features. We needed more accurate point cloud to allow the robot to handle items successfully and without damaging them. Furthermore, reduced point cloud noise ensured that a larger variety of situations and items could be detected confidently, reducing human interventions. We actually found those features in this new camera. It allows us to detect items within a few millimeters and allowed us to handle items successfully without fail, pushing the boundary beyond 99.9% performance. 그래서 이제 GBD 3 XL250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실제 환경, 창고 및 공장 환경에서 이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고요. 실제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온도가 변할 수도 있고 조명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든 팔렛과 대형 빈을 커버할 수 있는 긴 캡처 거리와 넓은 FOV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빠른 캡처 속도로 이제 작업 속도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투명하든 반짝이든 금속이든 박스든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이 대부분 모든 제품에 대해서 캡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BD3 제품의 특징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GBD 코리아의 조경재 매니저님과 함께 오늘 주제 발표 핵심인 GBD3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GBD3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들, 기존에 로봇 비전을 사용하고 있던 환경에
뭐 다양한 이슈들을 결국엔 GBD3가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어쨌든 고객들의 요청사항들을 대거 이제 해소를 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다양한 뭐 사례를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한 대로 이제 전체를 그 팔레트를 이제 커버를 하고,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그 퀄리티라든가 뭐 제품들, 뭐 다양한 제품들, 아까도 이제 여러 화면들을 보여주셨지만, 현재 이제 캡처하기 힘든 다양한 제품들도 다 이제 캡처가 가능하다. 거기에 뭐 정밀도라든가 뭐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GBD3가 이게 단순한 이제 비전 센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로봇 자동화의 이제 핵심 인지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뭐 적재는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불규칙하든 뭐 규칙적이든. 네, 그리고 고객분들의 뭐, 시나리오에 따라야. 네, 반사체, 뭐 투명 랩핑, 뭐 조명 변화 등 그동안 디팔레타이징하고 이제 빈피킹 작업에서 장애물이었던 요소들을 GBD3가 탁월한 정밀도와 빠른 캡처 속도 한 대만으로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BD3를 이제 실제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장에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 도입하려면 뭐 어떤 뭐 사전 작업들이 뭐 필요한 건지, 어떤 뭐 준비가 필요한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 제품이 캡처가 되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캡처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은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장점들 실제 환경에서 되는지, 창가에서 캡처가 되는지, 뭐 온도를 바꿨을 때 정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모 요청을 하시면 뭐 직접 가셔도 하실 수도 있고, 보내주시면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제품을 직접 보내주시면 그 관련된 뭐 데모 관련된 보고서를 또 이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장에서 있다고 하면 한번 GBD3를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뭐 디팔이든 팔레타이징이든 빈피킹이든 이제 로봇과 3D 비전, 뭐 2D 비전이든 로봇과 비전이 없으면 이제 지금은 안 되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고도화 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 GBD3가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물류 창고나 공장들 가보시면은 이제 AGV가 없는 공장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AGV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BD3 카메라가 이제 고정된 형태로 설치가 된다면 로봇과 함께 고정되어 있고 AGV가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것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뭐 산업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상관이 크게 없잖아요. 이 GBD3를 사용하는 데는.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좀 사용이 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또 있을까요? 사실 GBD3가 먼 거리에서 보기 위해 캡처이 된 거라 가까이서 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기존에 R 시리즈 카메라를 찾아주신다면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GBD 지금 그 제품 군 자체는 라인업이 있다. 라인업이 4개. 크게는 2가지고 네. R 시리즈의 이제 좀 거리에 따라서 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고객이 이제 뭐 요청하는, 그러니까 GBD3를 굳이 이제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또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분들한테 좀 그런 사항들 컨설팅을 또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네. 상담을 해드리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GBD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예. 네, GBD3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고객들의 다양한 피드백과 요청 사항을 받아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데모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연락 주시면은 방문드려서 데모 해드리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D 비전은 기계의 눈을 넘어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 품질, 안전성의 기준을 새로 쓰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주신 GBD 코리아 조경재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웨비나가 여러분들의 스마트 물류와 제조 자동화에 새로운 영감을 드렸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디팔레타이징과 빔피킹에 적합한 GBD 3D 카메라 신제품에 대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